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과 같이 미적분학을 강의하게 된 손상진이라고 합니다. 어, 일단 먼저 그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져본 다음에 그 다음에 수업을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자, 강의 계획서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강의 계획서를 같이 병행을 해서 이 강의를 좀 들으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책 같은 경우도 조금 미리 조금 구입을 해 주셔가지고 책도 같이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책을 기반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어, 반드시 책을 구입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일단은 뭐 요 이 책에서 이제 보통 뭐 과제라든지 이제 뭐 시험 문제 출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 퀴즈라든지 그런 것들 같은 경우 평가되는 것들의 대부분이 책에서 다 출제가 될 거기 때문에 책을 구입을 꼭 하시기를 권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다면 강의 계획서를 토대로 해서 이때 일단은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일단 강의 계획서를 보시게 되면은 뭐 다른 것들을 우리가 일단 보실 필요는 없고 보시게 되면 그 제 연락처가 있잖아요, 그죠? 연락처가 지금 빈 칸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제 연락처부터 먼저 알려드리면요. 010-6570-2171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제 폰 번호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도 혹시나 모르니까 남겨놓을게요. 그래서 상진예의 골뱅이 네이트닷컴입니다. 그래가지고 자 혹시나 뭐 수업을 강의를 이제 진행을 하면서 궁금하신 사항이라든지 이제 문의 사항이 있을 시에는 뭐 LMS를 통해서 일단은 물어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이런 뭐 폰 문자나 혹은 메일로 물어보셔도 되고요. 어쨌든 저와의 이런 소통이 조금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가지고 가능한 한 그 소통 수단을 최대한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메일이든 그다음 문자든 그다음 LMS든 언제든지 저랑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셔가지고 어, 수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이 메일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나날이 그러니까 달달이 그러니까 이 메일을 제가 수시로 확인을 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폰 문자나 혹은 이제 LMS를 통해서 문의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건 그냥 계획 중에 있는 거긴 하지만은 우리 관리 차원에서 학생들이 이제 뭐 이제 제가 공지를 하는데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폰으로 자주 이용을 많이 할 테니까 뭐 편의에 따라서 어, 카톡 채팅방을 개설해가지고 할 계획이긴 한데 일단 이건 충분히 검토를 해본 다음에 한번 그 단톡방을 개설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와 소통할 수 있는 수단으로는 지금 폰과 메일 주소 혹은 이제 LMS를 통해서 소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면담 가능 시간이 있는데, 제가 일단 오후 시간은 좀 시간이 안 나요. 오후 시간이 안 나니까 그 면담 가능 시간을
면담 가능 시간을 오전 시간대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시부터 12시까지로 일단은 면담 가능한 시간으로 잡을 건데요. 일단 지금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이 되는 것만큼 사실상 이게 대면으로 보는 것 자체가 조금 무리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 또한 역시 LMS나 폰이나 뭐 문자라든지 혹은 메일을 통해서 소통을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밑에 이제 교과목의 개요로 이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거는 수업을 진행해 보면서 그 내용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수업을 진행해 봄에 따라서 이제 차차 아실 수 있는 내용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교재는 제가 그 공지사항에도 올렸듯이 그 표지를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표지를 이제 보셔가지고 구입을 하실 때 그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궁금하신 사항이 이제 평가 방법이거든요. 이 평가 방법 해가지고 성적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그 성적 반영 비율을 좀 소개할까 하는데요. 일단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중간고사를 우리가 치겠죠. 그 다음에 기말고사도 역시 칠 거고요. 그 다음에 과제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결은 뭐 LMS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출결이 자동으로 우리가 그 영상 강의를 다 보면서 출결이 자동으로 되겠죠. 근데 그 다음에 요 기타라는 게 있는데 아마 이 기타라는 부분이 가장 궁금해 하실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간 35%라고 되어 있고요. 기말 35%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과제물 같은 경우는 제가 2번 받도록 할게요. 그래서 중간에 이게 총 과제물이 10%니까 중간에 5%, 그 다음에 기말에 5% 이런 식으로 받을 예정이고요. 그 다음 출결은 뭐 나와 있다시피 10%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기타 부분이 이제 문제인데 이 기타 부분을 저 계획으로는 중간 파트에 퀴즈 한번, 그 다음에 기말 파트에 퀴즈 한번 이런 식으로 진행할 예정인데 그 퀴즈의 방법은 아마 중간 파트에서 칠 퀴즈랑 기말 파트에서 칠 퀴즈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이거는 수업을 진행해 보면서 수시로 또 추후에 공지를 할 테니까요. 일단 그렇게 할 거고요. 어쨌든 중간 파트에 퀴즈, 그 다음에 기말 파트에 퀴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거고요. 각각 5%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총 100점 만점으로 이제 계산을 해서 성적이 나갈 거고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되는 만큼 절대평가로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절대평가로 이제 매겨지는 거다 보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일단은 잘 하시기 나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당장 이런 중간고사라든지 기말고사, 그 다음에 과제물, 출결 이런 점수들 하나하나를 조금 세심하게 챙겨 가셔가지고 학점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하나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이게 미적분학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조금 아시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이게 아시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뭐 과제도 안 내고 출결도 안 하고 그냥 중간 기말만 잘 쳐가지고 대충 학점 받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게 되면 결코 그런 학생들 중에 좋은 학점 받아가는 학생들은 거의 못 봤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아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좀 세심하게 또 챙겨갈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그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는 내용도 있지만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우지 않은 내용들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한번 놓치게 되면 또 이게 다시 여러분들이 다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때 좀 잘 미리미리 잘 들어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서는 이제 주별 이제 배우는 내용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뭐 이것도 사실 웬만하면은 이 틀에 벗어나지 않게끔 진행이 될 거고요. 뭐 그 중간고사를 기점으로 해서 조금 이제 그 범위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거의 여기 있는 내용들이랑 달라질 게 없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해야 하는데 일단 책을 보시게 되면 목차를 한번 보시겠어요? 목차를 한번 보시게 되면 자, 함수의 극한, 그러니까 1단원에 함수의 극한이 나옵니다. 네, 함수의 극한이 나오고 2단원에 미분법과 응용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미분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우리가 배우게 될 건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고개도함수, 그러니까 2.4절에 나와 있는 고개도함수죠, 그죠? 그러니까 고개도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우지 않은 내용. 그래서 목차에 여러분들 그 고등학교 때 배우지 않는 내용을 조금 이렇게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놔도 아마 공부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부정적분 파트로 이제 넘어가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그 적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삼각치환법부터 아마 여러분들 조금 생소한 내용이라 생각이 드는데 또 아시는 분들은 또 삼각치환법 알더라고요. 그래서 이 삼각치환법이 옛날에는 그 교과 과정에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근데 아마 사라진 걸로 지금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는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고요. 어쨌든 사라진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삼각치환법부터 이제 유리함수적분법, 그다음 무리함수적분법, 그다음 여러 가지 부정적분. 그래서 3.3절에서 3.5절까지는 아마 여러분들 좀 생소한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좀 챙겨 가시기를 바라겠고, 그 다음에 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정적분 내용이 나오죠. 정적분 내용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또 보이는 게 이제 이상적분이라는 거죠. 이상적분. 일단은 우리가 고등학교 내용에서 배우게 되는 그 정적분의 내용은 사실 그 구간이 이제 정해져 있죠. 폐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가 되는 게 정적분이라면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폐구간 내에서 그 연속인 함수에 대해서 뭐 나중에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다루게 될 거지만 폐구간 내에서 연속인 함수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고등학교 때 그 정적분의 내용을 정의를 했다면 이제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적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배우는 내용이 이상적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업을 하면서 통해서 조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자, 급수와 몇급수라는 파트인데 이 5단원부터는 이제 아마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배우지 않는 내용입니다. 고등학교 때 배우지 않는 내용이지만 약간
그 고등학교 때 배우는 그 미적분학 내용에서 조금 연계되는 내용이라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결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약간 한참은 더 올라간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좀 뭐라 해야 되지? 그 미적분학의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 좀 약간 심화 내용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좀 그런 이제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배우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런 내용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연계되어져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약간 같은 맥락상에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일단은 우리가 지금 앞에서 배우게 될 그런 미분법이라든지 적분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능수능란하게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이 5단원, 6단원, 7단원부터는 5단원, 6단원, 7단원 여기에서는 사실 그런 뭐 증명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보다는 일단 이 방법적인 걸 위주로 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우리 소개하기보다는 사실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이게 이제 좀 더 기초가 될 거기 때문에 일단 5단원까지 한번 진행 상황을 한번 보고 또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함대 극한으로 한번 나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페이지에 집합이라는 게 나오는데 일단은 이 집합부터 소개를 하는 이유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 1단원의 첫 제목이 함수의 극한이잖아요. 우리가 일단은 이 미적분학에서 그 미적분학의 대상이 되는 대상물이 뭐가 되냐면 함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함수가 우리가 정의가 되기 위해서는 이 집합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마 이 함수의 극한의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 집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 집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배워왔던 내용이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사실 제가 일일이 설명을 하는 것 자체는 조금 많이 루즈해질 것 같고 간단하게 그 책에 파란색으로 명시되어져 있는 그 용어 정리들만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집합, 원소 이런 것들 다 뭔지는 아시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 원소들을 모아놓은 것을 우리는 집합이라 하고 그 원소들을 이제 나열해서 쭉 적어놓은 방법을 원소 나열법. 그 다음에 사실 그게 아니라 그 X에 대한 그 조건으로 주어져 있는 형태를 우리가 조건 제시법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집합에 대해서 좀 뭐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원소 나열법이지만 우리가 그 원소 나열을 계속 하나 둘 이게 무한집합 같은 경우는 계속 점점점으로 그래서 표현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사실상 수학을 좀 더 공부하다 보면은 이 조건 제시법으로 이루어져 있는 집합이 더 많다라는 것을 공부하시면서 아시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와 있는 정의에 부분집합이라는 말 나오죠. 부분집합이라는 말 나오고 그 다음에 진부분집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뭐 간단하게 부분집합 같은 경우는 이제 뭐예요? 그 집합 안에 어떤 집합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그 부분집합 포함이 되어지는 부분집합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정의에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 집합이라는 것은 여기서 첫 번째로 우리가 다뤄봐야 될 건 부분집합입니다. 그래서 부분집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두 집합 A, B가 있어요. A, B에서 우리가 일단은 뭐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우리가 소개를 하자면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B라는 집합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포함 관계가 성립이 된다면 우리는 일단 기호로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A가 B에 포함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호로 이렇게 나타낸다라는 거. 그래서 정의로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A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B에 포함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X라는 A의 원소가 A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 X는 어디에 들어간다? B에도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해주게 되면 그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다라는 거고, 여기서 이런 기호도 나오죠. 이런 기호도 나오면 이런 기호. 자, 이런 기호도 이제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이제 진부분 집합을, 그러니까 여기서 죄송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고등학교 때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부분집합을 나타내는 기호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었잖아요. 이게 부분집합을 나타내주는 기호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었는데,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이런 기호가 있거든요. 요런 기호. 예. 요런 기호는 이제 우리가 뭐냐면 사실 많이 쓰이진 않지만 여기서 이제 이거랑 이거랑 다른 점을 아셔야 되겠죠. 사실은 이거는 부분집합이긴 한데 이거랑 이거랑 다른 점. 자, 우리가 부분집합이라고 한다면 뭐예요? 자기 자신도 그 집합의 부분집합이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A라는 어떤 집합이 있으면 그 A라는 집합의 부분집합도 자기 자신도 부분집합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자기 자신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집합, 이거는 부분집합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엔 부분집합을 나타내는 기호. 근데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등호 표시를 지금 간추려 놓은 건데 그게 성립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호를 표시를 해서 이거는 부분집합, 자기 자신을 포함시키지 않는 부분집합을 말하는 겁니다. 부분집합.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진부분집합이라 하죠.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들이 요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의 원소와 B의 원소가 같아지게 됐을 때 우리는 A와 B 집합 A와 집합 B는 같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다라는 거고, 그 3페이지로 넘어가시게 되면 이제 또 여러 가지 파란색으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공집합, 그러니까 원소가 전혀 없는 집합을 공집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면 유한집합, 무한계면 무한집합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 집합 쪽, 맥집합 이런 것들 전부 다 여러분들 잘 쓰지는 않는 용어니까 공과 계열에서는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모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면 또 여러분들 그냥 집합족이라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집합들을 모아놓은 또 다른 집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A의 멱집합 같은 경우는 그 부분 집합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리 1.1.1을 직관적으로 좀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 집합 공부하시면서 많이 쓰셨던 예일 것 같아요. 일단은 이 A라는 집합이 원소가 3개짜리예요. 그러면은 이 PA라는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A의 멱집합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A의 멱집합은 뭐냐면 A의 부분집합들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이 A에서 부분 집합들을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일단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되잖아요. 그럼 공집합 되겠죠. 그 다음에 원소가 하나짜리인 집합,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원소가 2개짜리인 집합, 이것도 부분 집합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원소가 3개짜리, 그러니까 즉 자기 자신 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부분 집합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들 하나하나를 원소로 가지게 되는 이 집합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PA라고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3페이지 밑에 나와 있는 합집합, 그러니까 원소들을 다 그러니까 합쳐놓은 거, 원소들을 다 합쳐놓은 거를 우리가 합집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원소들 만약에 A랑 B가 있을 경우에 같은 원소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A와 B의 교집합이라고 한다라고 하죠. 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배웠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용어만 읽어드리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4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차집합, 전체집합, 여집합 이런 말들 다 있죠. 우리가 많이 쓰는 거는 뭐 차집합, 전체집합, 뭐 여집합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 이 파트는 사실상 제가 이런 식으로 읽어주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용어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시간, 그래서 용어를 따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게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 드모르간 법칙, 이것도 이제 사실상 우리가 집합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많이 쓰게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A와 B의 합집합의 여집합은 각각의 여집합을 교집합한 거랑 같다. 그 다음에 A와 B의 교집합을 여집합 시켜놓은 것은 각각의 여집합을 합쳐놓은 거다. 합집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첨수족, 자 5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이 첨수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첨수족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일단은 이렇게 집합 자체를 A와 뭐 B, C, D 이런 식으로 계속 표현을 하기에는 너무 이제 좀 혼돈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냐면 이런 A가 조금 여러 개 있을 때 이걸 우리가 첨수를 붙여가지고 나타낸다는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사실상 이 I가 여기서는 좀 보기 어렵게 돼 있지만 우리가 사실 이 첨수가 많이 봤던 게 요런 게 있죠. A1, 뭐 A2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집합 A라는 게 이렇게 있으면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부분 집합을 표현할 때 보통 첨수적으로 많이 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뭐 A1, 뭐 이거를 A2, 이거를 A3, 뭐 이래가지고 당당당당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부분 집합을 나타낼 때 우리가 첨수적으로 많이 쓰니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5페이지 마지막부터 걸쳐서 6페이지까지 보시게 되면 우리가 자주 쓰게 되는 그 수의 집합들에 대해서 표기하는 방법이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좀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글자체가 조금 이렇게 두껍게 되어 있죠. 예. 그래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자연수 집합은 N, 그 다음에 정수 집합은 Z, 그 다음에 유리수 집합은 Q. 보통 무리수들의 집합은 Q의 여집합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예. 뭐 I라고도 표현을 많이 하는데 뭐 Q의 여집합이라고도 표현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실수는 R, 리얼 넘버라 해가지고 우리가 R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건 개구간과 배구간. 그래서 개구간 같은 경우는 양끝점을 포함을 안 시켜서 이런 식으로 둥근 가로로 표현을 하고,
이 약간 순서상이랑 보면 헷갈릴 수 있는데 문제에서 그 맥락을 파악을 해보게 되면 이게 순서상을 나타내는 건지 구간을 나타내는 건지를 아마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아마 혼돈되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일단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패구간 같은 경우는 양끝점이 포함이 되어 있는 이런 형태. 그래서 꺽쇠가로로 이거 표현을 해서 우리가 구분을 짓는다라는 거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25분이 지났는데 아마 우리 수업이 아마 이제 한 주에 지금 3시간 분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1시간, 그러니까 그 한 타임 분량을 아마 25분 정도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녹화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30분이 지났으니까 일단 여기서는 우리가 오리엔테이션을 한다고 이렇게 넘긴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 타임 때부터는 25분 최대한 맞춰 가지고 여러분들 수업 이제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덜 힘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우리 수업이 25분 강의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러면 2차 시 강의에 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